나만 기억하는 이야기. 청묵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님 쇼츠로만 접하다가 공포 이야기 정주행하고 있는 청묵이라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에게도 일어난 이야기, 정확하게는 남편과 겪은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사실 이때는 저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기에 정확한 기억이 없어져 버려 시간이나 시기가 뒤섞여 있으니 읽을 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동갑내기이고 22살에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속도 위반은 아니었고 2년간 연애 끝에 뭐에 홀린 듯이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만에 남편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업 이전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일이 터진 그날 같이 작업하러 온 다른 회사의 팀원분이 두껍고 커다란 유리를 옮기시다가 그게 그대로 쓸려 내려가 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걸 그대로 남편은 봐버렸고요. 물론 일이 고되고 힘든 일인 것도 많이 다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목격한 이후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희는 둘 다 술 마시는 걸 아주 즐겨 했는데 거의 매일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날 이후로는요. 서른이 길었네요. 때는 약 저희가 20대 중반쯤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크게 아팠습니다. 각혈을 할 정도로요. 앰뷸런스에 실려가 응급실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경화가 시작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 수치는 이상할 정도로 높았고요.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이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3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요. 병원에서는 잘 걸어다니기도 힘들 수준이다 했는데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고 밥도 잘 먹고 했습니다. 물론 술도요. 문제는 그 후부터입니다. 남편은 간헐적으로 향냄새가 자꾸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는 향이고 뭐고 뭘 할 그런 곳이 없었어요. 물론 좀 더 가면 시장이 있고 시장 초입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처럼 생기진 않았고 그냥 꼬마 빌딩인데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거기서 향을 피워봐도 저희 집 쪽까지 냄새가 오지 않아요. 근데 자꾸 향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자다 깨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처에 행사 같은 거 하냐고. 북이랑 깽가리 같은 걸 치는데 너무 시끄럽지 않냐고. 저는 의아해져서 그런 건 안 한다고 지금 아주 조용하다고 해줬습니다. 아 이거 좀 그 신내림 증상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내림굿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더니 일어나서는 요즘 자꾸 사람들 말소리도 너무 많이 들리고 이상한 냄새도 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분명 눈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자꾸 뭐가 들리고 한다고. 술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싶어서 무서웠어요. 저는 무교지만 부속신앙을 좋아하기도 하고 공포도 많이 찾아보는데 저 땐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후에 남편이 또다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참 그 전에 남편의 친가는 대대로 이름 있는 양반 가문입니다. 무슨 족보 그런 것도 있고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 동네에 모여 살고 계세요. 그런데 남편은 예전부터 꼭 무슨 일이 일어날 때쯤이면 꿈에 집안 어르신들과 모르는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흰 한복들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어딜 가시거나 한답니다. 꿈인 건 항상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날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서 동네 큰 집 마당에서 뭘 드시고 계시더랍니다. 무슨 잔치인지 여기저기 풍물놀이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자신은 어린 시절의 자신이 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녔대요. 그러다 문득 뒷산에서 내려오는 강물을 보다 산 위로 눈을 돌렸는데 커다란 용 같은 게 날아다니더랍니다. 역시 꿈은 꿈이군 하고 다시 동네로 눈을 돌렸는데 어르신들이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길 갔는데 약간 청색? 푸른색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계시더랍니다. 그 할아버지가 뭘 얘기했는데 그건 일어나 보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눈을 떴는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똑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침대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씻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저희는 서로 말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왜 저러나 싶었어요.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더니 대충 정리가 다 된 저보고 이리 와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건데? 라고 제가 묻자 저를 빤히 쳐다보던 남편. 이 느낌은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분명 남편인데 남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생긴 건 분명 남편이고 목소리도 남편이지만 뭔가 너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살짝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날따라 키우던 고양이 2마리도 다 어딘가 숨어 있었고요. 그러더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무서워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세. 나는 땡땡이의 아주 오래전 조상이라네. 자네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여기 왔어. 갑자기? 싶었지만 그간 일들도 그렇고 저도 모르게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되게 묘한 게 무당집 가서 무당이 접신하거나 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뭘 도와주시는 건데요? 저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르신으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필요 없고 내가 도와주려 왔는데 이놈이 내 말을 듣지를 않더구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너한테 얘기하려 왔다.
앞으로 이놈이 위기가 좀 남았어. 많이 힘들게야. 집부터 돌봐야겠다. 하시고는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오피스텔 여기저기를 한동안 보시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응시도 하시고 했습니다. 일단 집 안에 있던 두 놈은 도망가 버렸는데 저건 정리 좀 해야겠다. 청소를 해놓으면 금방 나갈 거야 하더니 침대와 벽장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이것이 여기 밑에 이렇게 누워있으니 다 드러내서 치워라. 저희 침대가 킹사이즈 원목 침대였는데 사실 프레임을 전 주인이 무겁다고 두고 가서 그냥 썼던 거거든요. 저희도 무거워서 저긴 아예 밑판까지 들어보지는 않아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왔다 갔으니 당분간 잡것들은 못 다닐 거야. 그래도 이놈한테는 여럿 왔다 갈 수 있으니 조심하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집이 아주 살짝은 밝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뭐랄까 명도를 살짝 올린 그런 느낌? 저도 뭔가 몸이 개운했고요. 오, 되게 신기하네. 할아버지가 딱히 무섭진 않아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고양이들도 나와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신이 들어온다고? 몇 시간 뒤에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너무 피곤하다고 하더군요. 피곤해서 술도 안 먹고 잤는데 이 시간까지 자버렸냐고 했습니다. 제가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냐고 했더니 자긴 그냥 계속 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너무 쉽게 수긍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 며칠 계속 꿈에 나온 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이모 할머니가 원래는 신기가 있어 무당이 될 팔자였는데 집안에서 계속 반대하고 그러다가 신병과 스트레스가 겹쳐서 살자 하셨다고. 그래서 집에서는 이모 할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러곤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어머니, 엄마한테 가려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몇 번 죽을 위기를 겪어 안 간 거다라고 남편에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우라고 가리킨 곳은 총 3군데였습니다. 침대 및 화장실 구석, 벽장, 화장실에 락스까지 뿌려가며 뽀득뽀득 닦고 있는데 남편이 제 뒤, 정확히 구석 쪽을 보더니 그러더군요. 이 사람은 목매단 건데 불도 탄 건가? 아, 둘인가? 이 사람은 갑자기 왜 저런 얘기를 태연히 하는 건지 속으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거 가라고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인덕션이 있는데 자꾸 거기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뭐 하나 궁금한지 보더랍니다. 그 이후부터는 인덕션 쓰는 걸 좀 최대한 피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벽장, 이왕 연 김에 전부 정리 좀 하자 하고 옷가지와 이불 등 전부 빼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장이 오래되어 안쪽에 아구가 안 맞아서 살짝 벌어진 곳이 있었는데 거기엔 노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 부적이더군요. 그것도 반쯤 사가버린. 부적을 잡은 순간부터 소름이 엄청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버리냐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불에 태워야 되냐고. 그랬더니 잠깐 고민하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버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나 클리어. 대망의 침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킹사이즈라 매트리스도 무겁고 원목이라 프레임은 더 무거운 침대. 둘이 으쌰으쌰 하면서 매트리스 빼고 들어 올렸습니다. 솔직히 이때 좀 쫄았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생각 외로 먼지랑 머리카락만 많았고 뭐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머리카락 때문에 그 원기나 이런 게 시작되는 경우가 괴담 보면 많았거든요. 아마 머리카락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가리킨 게 머리카락이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 거랑 섞여 몰랐고 얼른 치워버리자 하고 다 갖다 버렸거든요.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고 대청소를 끝내고 둘 다 개운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현재 이 이야기들은 남편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만 기억하는 이야기들이죠. 출근해서 간단히 쓰려고 했지만 길어져서 급하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쓰다 보니 장례식장, 신이 다녀간 이야기, 악귀 등 더 생각나네요. 쓸 수 있을 때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야, 이것도 흥미진진하네. 청묵님 글이었고요.